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정도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스캐터 플롯, 레그 플롯, 조인트 플롯 세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스캐터 플롯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따로 회기선이나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같이 그리자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캐터 플롯만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캐터 플롯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모든 함수가 다 똑같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그리고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여기까지는 다 공통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커 색깔을 다르게 하자. 카테고리 변수에 따라서 마커 색깔을 다르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거 파란색이 뭐예요? 휴죠, 휴. 그죠? 그래서 휴에다가 성별이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두시면 돼요. 자, 이것만 하시고 show 이렇게 하시면 아마 색깔이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죠? 성별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이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이거는 팔레트라고 하는 변수의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트 변수에. 그래서 약간 파란색과 주황색 계열로 이렇게 점들이 찍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투명도는 없어요. 투명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점들의 테두리 선이 흰색으로 되어져 있어서 약간의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내용들을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X축에서 사용한 변수 이름이 여기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Y축에서 사용한 변수 이름이 Y축 레이블. 그리고 색깔을 사용했을 때 사용했었던 변수 이름이 변수 이름과 그 다음에 색깔별로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범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매트플러리 파이플럿 이용하실 때보다 더 적은 코드로 똑같은 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슨 파라미터 설정하면 될까요? 팔레트예요, 팔레트. 팔레트 파라미터에 제가 파스텔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딥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딥. 색깔이 조금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뮤티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약간 비슷한가요? 근데 살짝 좀 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브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대요. 좀 밝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파스텔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좀그 파스텔 계통. 그 다음에 다크라고 하는 게 있대요. 좀 진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계통의 색깔들인데 파란색과 붉은색, 파란색과 주황색 이런 계통의 색깔들인데 그게 뭐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사용할 수 있는 문자들 아까 딥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딥. 그다음에 뮤티드라고 하는 거 있었고 브라이트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여기 다크라고 하는 거 있고 제가 사용했었던 게 파스텔. 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으니까 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갖다 넣을 수는 없죠. 그냥 이런 팔레트 안에 마련되어진 색깔들만 쓸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때도 팔레트예요. 그때도 팔레트예요. 자, 이거 주석 처리하고요. 밑에다가 팔레트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색깔들의 배열을 직접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색깔들의 리스트나 색깔들의 배열을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색깔이 돼야 되죠. 그럼 성별에는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팔레트에서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찐 빨강하고요. 찐 파랑을 사용하면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들의 배열을 만들어서 혹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팔레트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의 그 변수가 카테고리가 4개가 있으면 팔레트에 최소한 색깔 4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여기가 카테고리가 2개다라고 하면 팔레트에는 2개 이상의 색깔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좀 색깔이 너무 진이죠? 약간 그러면 여기는 아저블루, 파란색 계통 중에서 그 다음에 빨간색 계통 중에서 준비하는 건데 뭐 요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팔레트에 문자열을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열을 주시는 방법이 있고 색깔들의 리스트나 배열을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리드라든가 그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팔레트는 슈가 있을 때 팔레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팔레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슈가 있을 때 팔레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팔레트를 제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문제로 갈까요? 혹시 여기서 질문? 네. 그럼 2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릴 그 플롯의 종류는 스캐터 플롯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은 토탈빌, 그 다음에 Y축은 팁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은 휴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휴. 그러니까 성별. 그 다음에 마커 크기라 그랬죠. 뭐가 있어요? 휴 옆에 뭐가 있어요?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죠. 사이즈. 그죠?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똑같이 사이즈라고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사이즈는 뭐예요? 컬럼 이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 중에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이렇게 하시고 plt.show. 네. 자, 성별이 2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2가지 종류의 색깔이 나오고요. 사이즈가 1, 2, 3, 4, 5, 6 있었죠. 1, 2, 3, 4, 5, 6. 맞아요. 혼자 와서 식사한 경우, 2명이서 식사한 경우, 3명, 4명, 5, 6명이 식사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이거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잖아요. 그죠? 2명이 아마 제일 많았었고, 그죠? 혼자 식사한 거나 6명이 식사한 건 아마 제일 적었을 거예요. 자, 마커의 크기 보세요. 마커의 크기가 1일 때 마커의 크기가 제일 작고, 6일 때 마커의 크기가 제일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값에 따라서 마커의 크기를 순차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그 S라고 하는 파라미터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S는 그냥 모든 마커들을 동일한 크기로 바꿀 때 우리 위에서 스캐터 할 때 이거 썼잖아요. 이거 S. 이것도 사이즈란 의미예요. 이것도 사이즈란 의미인데 이때는 모든 마커들을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게 S. 그리고 지금처럼 그 카테고리 변수에 따라서 마커의 크기를 다르게 바꾸고 싶을 때는 그때는 사이즈예요. 요거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크다 그러면 그 아마 요것만 보고서는 이게 5인지 6인지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5인지 6인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그래프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라고 합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시본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R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R에서 플롯 l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롯 l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R 언어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파이썬 언어로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플롯 l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사용할 수 있고 그거 사용하시면 인터랙티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갈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역시나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은 영수증, 금액, 그리고 Y축은 팁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색깔을 성별에 따라서, 그럼 hu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생각나셔야 돼요.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양, 자, 모양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휴 했고요. 사이즈가 카테고리별로 크기를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옆에 뭐가 있어요? 스타일이 있네요. 그죠? 스타일. 그죠? 스타일이 모양이란 뜻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테고리별로 모양을 바꿔주고 싶을 때예요. 카테고리별로 모양을 바꿔주고 싶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스타일. 뭐에 따라서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흡연 여부에 따라서 바꾸기로 했으니까 스모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파라미터만 찾으면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파라미터만 찾으면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잠깐 밑으로 좀 내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휴만 지정했을 때 색깔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물론 어떤 파라미터를 더 추가하면 우리가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팔레트. 그죠? 휴가 있을 때 팔레트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색깔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스타일. 스타일에 이렇게 뭐예요? 그 카테고리 변수만 줬죠. 그 마커의 모양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순서대로 C번에서 선택을 했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X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쵸? 예. 이것도 우리가 다른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C본이 알아서 넣어줍니다. 그죠? 그 범례를 보시면 파란색은 남성, 주황색은 여성, 그리고 동그라미 원, 서클은 흡연자, 그리고 X는 비흡연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점을 보면은요, 우리 네 가지 변수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X좌표를 보면 영수증 금액을 알 수가 있고요. Y좌표를 보면 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요 색깔을 보면 남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커 모양을 보시면 비흡연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 하나가 네 개 변수, 네 개 컬럼에 대한 값을 시각화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자, 휴랑 같이 쓰이는 파라미터가 뭐라고요? 그게 팔레트예요. 어, 뭐 여기를 딥이라고 주면 딥 없었나요? 그, 콤마, 죄송합니다. 콤마. 그쵸. 여기 밑에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파라미터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써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다른 팔레트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별이 두 개가 있으니까 팔레트에 색깔 두 개를 리스트로 넣어줘도 된다 그랬죠. 맞아요? 네. 자, 여기, 그러면 스타일과 관련된 거. 스타일과 관련된 거는 뭐냐면, 큐랑 관련된 게 팔레트였고요. 팔레트였고, 스타일과 관련이 된 거는 마커스예요. S가 붙어 있죠.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자, 그럼 마커스를 우리가 한번 바꿔볼까요? 마커스를 바꿔볼게요. 여기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리스트를 마커가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하죠. 그죠? 흡연자 yes와 흡연자 no가 있으니까 최소한 두 개만 있으면 되고요. 어,
사각형을 넣을까요? 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기호를 넣어볼까요? 어? 잠시만. 왜 안 되지? 필드, 라인, 아트, 마커스, 캔마피, 믹스트. 마커를, 마커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얘는 되죠. 플러스가 없었나 보네요. 그죠? 플러스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마커스에서 플러스를 쓸 수가 없었나 봐요. O라고 하니까 되죠. S는 스퀘어, S는 스퀘어, O는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삼각형, 삼각형 잘 되죠. 그죠? 삼각형도 잘 되고 P라고 써볼까요? P가 펜타곤이었죠. 펜타곤. 그죠? 오각형, 오각형. 플러스가 안 되나? 대문자 P, 대문자 P.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는 안 되나 보네요. 플러스 기호는 안 되고 대문자 P라고 하니까 플러스 기호가 나오네요. 소문자 P는 펜타곤 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오각형이란 뜻이고 대문자 P가 플러스 기호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휴와 관련된 거는 휴에는 변수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변수 이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바꿔주고 싶으면 팔레트를 넣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스타일을 우리가 지정하고 싶으시면 그거는 마커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로 드렸던 세 문제 같이 해봐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음. 네, 그러면 저희 그 선점도까지 했고요. 우리 어제 선점도 다음에 했었던 게 선그래프 아니었나요? 선그래프. 그죠? 선, 라인 플러스라고 할까요? 선, 그래. 자, 선점도도 죄송합니다. 선그래프. 선그래프도 함수 이름만 아시면 사용하시는 거는 쉽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 뭐가 없냐면 지금 팁스를 가지고는 선그래프를 그릴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릴 만한 자료가 없어서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점 random 점 seed를 먼저 설정할게요. 숫자는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생성 작업출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데이터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딕셔너리를 주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딕셔너리의 키는 컬럼 이름이 되고요. 그다음 딕셔너리의 밸류는 행에 들어가는 값들이 됩니다. 어, 자, 두 개의 키와 밸류를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어제처럼 날짜라고 할게요. 여기를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 2, 3, 4, 5, 6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array range란 뜻으로 a range라고 하시면 되겠죠. 음, 뭐 1일부터 30일까지로 할까요? 30개. 30개. 그러니까 뭐 몇 월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1일부터 30일까지란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pric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수 몇 개 있어야 돼요? 30개가 있으면 되죠. 그럼 numpy 점 random 점 rand 실수로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만들게요. 30개가 필요합니다. 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시면 전부 출력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헤드 이렇게 출력해 보고요. 뒤쪽에서 테일 이렇게 5개씩만 출력해 보면 되겠죠. 1, 2, 3, 4, 5, 6, 그 다음에 26, 27, 28, 29, 30. 30에서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30개라는 거 예상이 돼요. 인덱스만 봐도 알죠. 인덱스가 0부터 29까지 있으니까 레인지 인덱스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30개의 행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는 순서대로,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난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서요, 요 자료를 가지고서 데이를 X축에다 놓고요, 프라이스를 Y축에다 놓고 선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만 찾으시면 되겠죠. 라인, 그죠? 자, 데이터 프레임은요, 우리는 이번에는 DF라고 만들었고요. X축은 변수 이름 뭘 사용할 거냐면 데이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Y축은 프라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아닐까요? 네, 이렇게 그려졌죠. 그리드가 있는 게 조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t 그리드. 네, 지금 보시면은요, X축에서 사용한 변수 이름이 X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Y축에 사용한 변수 이름이 Y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줄로 그래프 그리기, 레이블 설정하기가 다 끝나는 거죠. 끝나고요. 그 다음에 마커가 찍혀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들이 찍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숫자들을 이렇게 그냥 선으로 연결만 한 거예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요. 우리가 어, 파라미터들 조금 추가하면 얘네들도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파라미터 추가해 볼게요. 쉼표. 마커를 한번 넣어 볼까요? 마커. 동그라미. 자, 마커가 하나씩 찍혔죠. 동그라미 모양, 원 모양으로 마커들이 찍혔어요. 그죠? S라고 하면 스퀘어니까 네모로 찍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라고 하면 동그라미로 찍힐 겁니다. 자, 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선 스타일. 그죠? 지금 선이 어떤 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이거 직선. solid line. 영어로는 dashed line. 그거는 뭐예요? 대시 2개를 써주시면 대시트 라인. 그죠? 그냥 단어로 대시트라고 쓰셔도 돼요. 어, 이렇게 기호로 쓰셔도 되고요. 기호로 쓰셔도 되고, 라인 스타일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솔리드, 대시트, 그 다음에 다티드.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선들 중에는 그 직선, 점, 직선, 그러니까 대시, 점, 대시, 점, 대시, 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찾아보면 있을 거고. 이렇게 문자열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문자열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기호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어, 얘가 솔리드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시트라는 의미고, 다티드는 콜론이 다티드. 콜론이 다티드. 요거는 우리 그 하이플럿 모듈에서 사용했었던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은 컬러라고 되어져 있어요. 컬러. 레드 이렇게 하면 찐빨강으로 그려지죠. 원하시는 색깔로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휴는 아니에요. 네. 왜 휴가 아니냐면 휴는 카테고리별로 그죠? 카테고리별로 선그래프를 다르게 그려보고 싶을 때예요. 카테고리별로
그 선의 색깔을 다르게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휴. 그거는 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는 카테고리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고요. 그릴 수는 없고 대신에 그 하나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 따라서는 카테고리 변수가 뭐 그러니까 1월 1일에도요. 1일에도 뭐 오전 오후라든가 그죠? 뭐 아니면 시가 종가 뭐 이런 식으로 주식 같으면 시작가 종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 변수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시가만 따로 그리고 종가만 따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럴 때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바꿀 때는 휴. 여기도 휴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하고 컬러는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휴하고 컬러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보니까 모든 함수들이 다 어때요? 모든 함수들이 데이터, x, y, 휴, 그죠? 예, 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에 그 다른 파라미터들은 선 그래프면 선에 관련된 것들, 선점도면 선점도의 그 마커에 관련된 것들, 히스토그램이면은 그 막대에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그 함수들마다 그래프의 종류들마다 조금씩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은 모든 함수들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라인 그래프는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라인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그 그런 어떤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죠? 자,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카테고리 플롯을 사용하는 함수 이름 써드리면 cat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이름의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카테고리 플롯의 개념은 카테고리별로 엑시스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수의, 그러니까 어떤 컬럼이죠. 어떤 변수의 통계값들을 뭐 개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스 플롯이 될 수도 있고요. 통계값을 모든 엑시스의 같은 종류의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겨가 있고요. 이, 이 피겨를 카테고리별로 엑시스를 생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변수가 있었다. 마우스가 좀. 엑시스를 두 개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성별 남성, 성별 여성.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성 중에서 어떤 변수의 통계값을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박스 플롯을 그렸다라고 하면 오른쪽도 박스 플롯을 그리는 거고요.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오른쪽도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왼쪽에 선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오른쪽도 선그래프를 그린다. 네. 이해되십니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 중에서 여기를 요일,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빈도수. 그러면 카운트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목금토일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일, 요일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카운트. 그렇게 해서 막대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하나의 엑시스 안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엑시스 안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를 분리를 해서 엑시스를 분리를 해서 그려주는 게 이게 카테고리 플롯이에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거냐면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일을 요일을 X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 그래서 요일별 팁, 팁은 Y축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팁의 평균 그리겠다. 요일별 팁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뭘로 나타내면 돼요?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되죠.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요. 성별과 흡연 여부별로 엑시스를 나눠서 사실 요거 비슷한 거 했어요. 어떤 거를 했었냐면 요일별, 성별, 팁의 평균을 그린 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었나? 막대 바플로 들어가 볼까요? 바플로 들어가 보면 이게 요건 요일별, 흡연 여부별 평균 그렸죠. 그죠? 비슷한 거 그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없나요? 요거 하나밖에 안 그렸군요. 여러 개를 그려볼 걸 그랬네요. 요일별, 흡연 여부별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여기다 그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일별 여기를 성별이라고만 바꾸면 요일별, 성별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요일별, 성별도 보고 싶은 거고요. 요일별, 흡연 여부별도 보고 싶은 건데 색깔로 따로따로 나누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 요거 세 개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요거 세 개를. 자, 그럼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하나는 색깔로 나타내요. 그럼 다른 하나는 막대에서 다른 거를 나타내기가 좀 곤란하죠.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막대를 위아래로 중첩을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쌓는 거죠. 성별을 남성, 여성 색깔로 나눴으면 흡연 여부는 그 위쪽에다가, 남성 흡연자는 남성 쪽에다가, 여성 흡연자는 여성 쪽에다가 뭐 막대를 쌓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얘를, 엑시스를 이렇게 나누자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성별을, 이쪽을 성별로 갖다 놓을까요? 이쪽을 성별로 갖다 놓으면, 여기는 성별 남성, 성별 여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남성, 여기도 여성이 될 거예요. 자, 여기를 흡연 여부로 갖다 놓을게요. 컬럼을. 컬럼을 흡연 여부로 갖다 놓으면, 여기는 yes, no. 그리고 여기도 yes, no.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카테고리가 되냐면 남성 흡연자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남성 비흡연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성 흡연자라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성 비흡연자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카테고리로 엑시스를 만들자예요. 엑시스를 만들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막대는 요일별 팁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함수는 cbom.catplot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catplot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 성별은 이렇게 성별은 엑시스 여러 개의 엑시스들을 갖잖아요. 엑시스 행이에요. 행. 그 다음에 흡연 여부는 엑시스의 열을 사용할 겁니다. 컬럼을 사용할 거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채우실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일단 모든 함수가 다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있어요. 팁스. X축에 사용할 변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요일별로 그리겠다고 그랬죠? 그럼 day. Y축은 팁. 그죠? 자, 그리고 평균 계산해야 돼요. 뭐뭐를 계산한다. 이게 뭐예요? 에스티메이터. 여기도 에스티메이터가 있죠. 그죠? 평균이니까 민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문서가 안 나오네요. 아마도 에스티메이터가 있으면 평균이 아마도 기본값일 거예요. 기본값. 일단은 빼볼게요. 이따가 문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서 확인해 보고. 밑으로 내릴까요? 자, 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우. 여기에 성별.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컬. 여기에 흡연력. 전부 다 변수 이름인 겁니다.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카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인드. 막대라고. 자, 우리는 막대 그래프 그리기로 했죠. 플러시잖아요. 함수 이름은 플러시죠. 플러자 빼고 바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라인 플러스를 그리겠다. 그럼 플러 빼고 라인. 스캐터 플러스를 그리겠다. 그러면 플러 빼고 스캐터. 박스 플러 그리겠다. 그러면 박스 플러에서 플러 빼고 박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 C본에서는 모든 함수들이 다 플러스로 끝나거든요. 박스 플럿, 히스트 플럿 그렇게 돼 있죠. 히스트 플럿, 카운트 플럿, 바 플럿, 스캐터 플럿, 라인 플럿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럿자를 빼고 함수 이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plt.show 결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 보면서. 네, 이렇게 네 개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여기 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 선들은 뭐라 그랬어요? 에러바라 그랬어요. 에러바. 그거는 에러 R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넌으로 지정해 주시면 선들은 안 보일 겁니다. 몇 개의 엑시스가 만들어졌나요? 네 개의 엑시스가 만들어졌죠. 그죠? 자, 엑시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세요. 저장하지 못하고 있지. 네. 로우를 성별로 줬죠. 자, 엑시스의 행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행을 나누는 기준이 성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쪽 행은 전부 다 남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행은, 네, 아래쪽에 있는 행은 전부 다 여성이에요. 여기 레이블 달려 있잖아요. 여성, 여성. 위쪽은 전부 남성.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행을 구분해서
위아래로 행을 구분하는데 두 개의 행이 나온 이유는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컬럼을 보시면은요. 컬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컬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 컬럼. 왼쪽 컬럼은 흡연자, 오른쪽 컬럼은 비흡연자. 그럼 아래쪽 행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은 흡연자 컬럼, 오른쪽은 비흡연자 컬럼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은 뭔가요? 남성 흡연자. 여기는 남성 비흡연자. 그리고 여기는 여성 흡연자, 여기는 여성 비흡연자.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 여기 X축 보세요. X축은 전부 다 뭐예요? X축은 전부 다 데이. 요일이죠. 목, 금, 토, 일. 밑에다가만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 금, 토, 일이 위쪽도 똑같겠다는 얘기죠. 목, 금, 토, 일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팁이에요. 팁.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남성 그리고 흡연자들 중에서 요일별로 팁의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쪽은요. 남성 비흡연자들만 뽑아낸 거죠. 남성 비흡연자들만 뽑아내서 목, 금, 토, 일 4개 요일의 팁의 평균을 계산을 한 겁니다. 내용 이해되세요?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플러스는요. 데이터 X, Y만 있는 게 아니고요.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로우의 의미는 엑시스를 나눌 때 행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카테고리가 뭐냐. 그 다음에 컬은 엑시스를 나눌 때 컬럼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변수가 뭐냐고요. 그 다음에 카인드 이게 플롯의 종류예요. 제가 에스티메이터는 안 썼죠. 바플러시면은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야 돼요. 바플러시면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에스티메이터는 기본값이 평균이에요. 바플러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 문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C본을 닫아버린 것 같아가지고 방금 사용한 함수가 캣플럿이었잖아요. 캣플럿. C본.캣플럿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사용 방법 데이터 X좌표, Y좌표 여기도 뭐 카테고리별 색깔이라고 하는 여기도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모든 함수들이 다 여기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데이터, X좌표, Y좌표, 카테고리별 색깔. 그 다음 뒤쪽이 조금씩 달라져요. 뒤쪽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행을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여기도 카테고리 변수. 컬럼을 나누는 기준. 여기도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 그 다음에 카인드. 이게 어떤 종류의 플러스를 사용할 거냐, 어떤 종류의 플러스를 사용할 거냐. 기본값은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립. 그리고요, 에스티메이터는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티메이터는 평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실내 구간 표시하는 에러바가 있고요. 우리 이 에러바를 안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만약에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카인드가 기본값이 있었죠. 카인드를 제거해 볼까요, 한번? 기본값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점들이 찍혀 있죠.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목요일 남성 흡연자들의 팁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한 줄에다가만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이 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 위에. 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들을 요렇게만 찍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팁이 같으면 여기에 점이 하나, 둘, 셋 하고서 겹쳐가지고 찍히겠잖아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비튼 거예요. 어, 뭐 같은 위치 점들이 있으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끔 다른 요리를 침범하지 않게끔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들을 찍은 거예요. 산점도예요. 산점도. 근데 이게 마치 어떤 약간 실 비슷하게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거를 스트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본값. 그래서 요일별 산점도를 그리는 게 이게 기본값이고요. 카테고리별로 산점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산점도는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도 좌우로 약간의 변동이 있죠. 좌우로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근데 요 좌우는 의미가 없죠. 음. 요게 스트립이고요. 이런 그래프를 원하지 않으면 뭘 추가하면 된다? kind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아까 문서 잠깐만 되돌아가서요. 스트립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 그래서 kind strip이라고 썼던 거예요. 스트립 플롯이라고 하는 거 써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산점도인데 이렇게 약간 실처럼 보이는 그런 산점도가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플러시인 경우에는 박스라고 쓰면 되고 바이올린 플러시면 바이올린이라고 쓰시면 되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포인트 플러시면 포인트, 바 플러시면 바, 카운트 플러시면 카운트.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자 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kind. 그게 kind. 어, X, Y, 휴, 로우, 컬럼, kind 이렇게 돼 있고 에스티메이터는 문자열이나 함수를 주면 되는데 통계 함수라고 돼 있죠. 통계 함수. 그러니까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같은 것들. 이런 거 쓰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기본값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이 문서의 기본값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함수 만들어진 거를 선언된 거를 보시면 평균이 기본값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 문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도 주석으로만 파인드가, 파인드가 그 그래프 종류, 플롯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이거는 통계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로우와 컬럼은 위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쉬운 시간이 돼서 일단 카테고리 플롯에 대한 소개까지를 드렸고, 요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우리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